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번에 그 방송됐던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저에게 박사를 주신 저희 은사님께서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은사님은 동의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정경환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박사를 받고 난 뒤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실 엊그제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저 자식처럼 제자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정말 부모님 같은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다루었던 그 동영상 내용을 보시고 사실 그거부터 일단 체크를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제가 놓친 거 하나를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면은 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박사인지 말을 안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무슨 박사인지 왜 말을 안 하냐, 참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근데 박사도 요새 다 박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자랑할 건 절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고, 또 저희 은사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를 졸업한 게 맞고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박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심리를 전공하고 심리 전문가 자격도 있다, 심리치료사,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박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심리학 박사는 아니고 철학 박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싶지는 않았고, 이제 좀 이렇게 더 넓은 학문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국은 심리학도 철학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고, 결국 박사도 심리학이 아니고 철학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 분야는 기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학위는 제가 장자철학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노자장자 사상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장자철학으로 받았는데, 이 장자 사상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가능하면 장자 강의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장자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논문 지도를 해주신 분이 바로 정경환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사에 대한 의문점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또 다른 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아까 점심을 먹고 이렇게 방송을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동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참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분인데 손님이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특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동영상 같은 거는 책도 마찬가지지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찍는 거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또 책을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맺힌 게 많고 하여튼
뭔가 전달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많으면 방송을 해야 한다. 그게 그 사람한테 맞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글을 쓸라 해도 쓸 게 없고 뭐 말을 하려 해도 말할 말이 없고 뭐 자 이제부터 말하세요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더라도 자기는 뭐 할 말이 없대요. 뭐 그렇게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런 게 자기한테 길이 있다. 자기가 하는 분야가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힘이 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열심히 하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참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논문도 쓰고 이제 물론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이런 거 하면서 논문도 쓰고 또 학회지 다른 데도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 논문을 많이 봐주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거의 학구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뭐 강의할 때 제가 좀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분들한테 제가 논문을 들으면서 제가 쓴 논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 이거 속에 글 속에 제가 이제 쓴 이 논문 속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뭐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느끼셨나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논문 딱딱하고 뭐 내용은 알겠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주장할 게 많고 이론이 있고 이런 뭔가 우리 저 손님분들이라든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제 일이고 제 성향이고 또 직업이고 그런데 이 논문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문도 참 중요하죠. 이제 아무리 많은 이론과 어떤 그런 뭡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토대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게 뼈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논문이거든요.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자기 사상을 확고하게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그 이론적인 주장과 논리적인 뒷받침이 다 들어간 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그 근거를 다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멋지게 상품으로 만드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고 좀 이렇게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뭐 대중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제 책도 쓰게 됐고 그래서 제 책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든가 카페를 제가 운영하게 됐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팜스틱 에너지 힐링이라는 그 에너지 힐링 카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치료 명상 이런 쪽인데 치유 명상 이런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도 제가 사실 2009년이니까 거의 지금 9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박사철학 역수론이라 해가지고 제 역수론 지금 역수론입니다. 여기가 역수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담아놓은 그런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제가 할 말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논문으로 이렇게 딱 먼저 체계화 시켰는데 그걸로 많이 대중들하고 어필을 하고 소통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카페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쉽게 써가지고 글을 막 뿌리고 무료로 사실 글 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교수님 은사님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게 힘듭니다만 그래도 엄청 많은 글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뭐 1000개는 훨씬 넘었죠. 카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소통이 조금 힘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좋다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작정을 한 겁니다. 유튜브. 더 늦기 전에 그 저번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더 늦기 전에 이제 소통을 하는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계속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논문도 기회가 되면 쓰겠지만 좀 더 대중적인 책을 이제 좀 쓰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전자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일이고 또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고 주장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많다기보다는 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식을 저번에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번 첫 강의 때 제가 이제 인식을 바꾸겠다,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고 싶다, 너무 이거 뭔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뭐 가르치고자 한다던가 뭐 바꿔주겠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겠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고귀하신 분들이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어떤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이 다 다르신 분들입니다. 근데 감히 제가 나서서 그런 거를 싸그리 제가 이렇게 바꿔드리겠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저번에 주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주명리라든가 요쪽 학문, 그렇죠. 그래서 사주명리, 철학, 역술, 역학 요런 분야에 한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 같은 게 있더라, 인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그것도 이제 제 논리죠. 저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게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주명리, 역학, 역술 요런 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잡고 싶고, 그 바로잡는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좀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트이고 저도 좀 마음이 풀리고 트이고 이렇게 되도록 소통하자는 그런 뜻이지, 제가 뭐 여러분들 위에 서서 뭐 가르치고 뭐 바꾸고 뭐 이랬던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혹시나 만에 하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은사님 교수님께서 한번 딱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철학관이나 이런 어떤 무속인들을 이렇게 사주 쇼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쇼핑하듯이 여러 군데를 다닌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보신 분들이 다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 뭐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집에서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기도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 거 다른 데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그런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좀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정말 그 강의 때 강조를 했던 게 그겁니다. 자기 노력이 기본이다. 이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면 자기가 자기 업을 닦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아무리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줘도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제가 그런 걸 알려드리고, 자,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당신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왜 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거 못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아니 박사님이 해주세요. 그거 뭐 내 돈 얼마 드리면 됩니까? 많이 들면 많이 드릴게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난감하죠 사실은. 많이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 역술의 원리라는 게 자기 의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을 했다. 돈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박사님, 저는 못하겠고요. 바빠서 못해요. 기도요, 못해요. 무슨 경전을 읽으라면. 경전 못 읽어요, 그런 거. 나 머리 아파요, 눈 아파요. 그러니까, 박사님 해주세요. 뭐, 얼마 듭니까? 100만원? 뭐, 그 돈부터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난감하다고 했죠, 아까. 진짜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극단적으로 본인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정말 안 할 거니까, 못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술, 역학이라는 게 사주명리 이 분야가, 풍수지리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미래를 읽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의 흐름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운명의 흐름을, 기의 흐름을, 운명의 흐름을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어떤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그런 건데, 이 학문이 그런 건데,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거는 그거를 해결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자신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노력부터 안 들어가면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이론 원리 자체가. 왜냐하면 그게 자기 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생 아시죠? 전생. 그거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 태어나기 전에 다른데 뭐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는 그런 게 전생. 요새 다 아시죠? 그 의미를. 근데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전생에서 가져온 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고 힘들다는 거는. 지금 돈이 없고 파산해가지고 뭐 풍파를 맞았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그 업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자기가 먼저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역술가들이나 이런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런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요. 나는 손 놓겠다. 내 업인데. 예, 내 업인데 내가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설마 그래도 뭐 도와주면, 물론 역술의 역학의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이래도 도움은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100% 이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 같은 걸 내드리는 겁니다. 손님한테 뭐 기도를 하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이런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귀찮아서 안 하고 뭐 바빠서 안 하고 뭐 싫어서 안 하고, 싫어서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게 싫으면 오지를 말지. 도움을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숙제를 해주면 그거는 그렇게 싫대요. 그럼 자기는 싫은 건 안 하고 편한 것만 하고 도움은 받고 싶다. 자,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좀 이렇게 떨어진다. 속도도 떨어지고 결과치도 만족할 만큼 100% 정말 원하는 100%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거 연장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노력에 의지가 없고 그런 스스로가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아니 그런 게 싫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운명이 개척이 안 됩니다. 미래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뭐 안 좋았던 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많이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당신이 성공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 성공했다 하는 거는 요즘 사람들 저희 손님분들 이렇게 통해서 듣는 얘기의 거의 99.9%가 뭐냐면 요즘에 성공은 다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책을 썼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뭐 인정을 받았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거는요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공은 말 그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완성을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공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될수록 성공이 아주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태아가 만들어지고 그게 자라서 사람이 되는데 이 정자가 정말 그 수천억 마리의 이 정자가 이 난자에 딱 이렇게 합쳐지는 게, 난자와 합쳐지는 게 여러분 그 경쟁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요새 여러분 뭡니까 아직까지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뭐 800대 1, 뭐 1000대 1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본으로 100대 1은 넘고요. 요즘 다 뭐 임용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확률이요 그 많은 수천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단 한 마리가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됐잖아요 이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억 대 1의 그 경쟁률을 이미 뚫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고, 성공의 기준을요 너무 요즘에 돈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정말 서로 박수 쳐줘야 돼요. 이미 성공했으니까 수천억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을 못 내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뭐가 잘 안 되거나 내가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힘들다, 뭐 좀 실패했다, 이런 분들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학생 때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 태어나가지고 뭐 유치원부터 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20대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학년기예요.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 다음에는 일을 하죠, 쭉 죽을 때까지. 학년기와 직업기라고 할까나, 그 두 가지 정도의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결혼이 있겠죠.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학년기와 결혼 그리고 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부류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나눠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 학년기 우리가 공부를 한 20대까지 공부를 하는 그거는 결국은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외를 많이 시키고 아이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도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이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치죠.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시기도 결국은 뭐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시기가 지나서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해가지고 일하는 시기에 돈을 못 벌면 끝입니다. 땡이에요, 땡.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게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겠죠. 우리 그 생각 속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건데. 너무 기승전 돈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혼입니다, 요즘에는. 뭐 돈을 못 벌면 이혼이고, 결혼할 때조차도 재력을 보잖아요. 뭐 요즘에는 남자 여자 다 재력이 있고 직업이 좋아야지, 일단 돈이 돼야지 예,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한쪽이 뭐 능력이 없다 이래 되면은 이제 찬밥 되는 거예요. 그냥 이혼 당한다든가 버림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다? 결국은 기승전 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에 대한 개념도 이미 돈으로 바뀌었어요. 성공 이꼴은 돈으로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우리 저 손님분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 TV가 있더라고요. 식당에 TV를 보면서 이제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자퇴를 했어요. 이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이 랩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랩 아시죠? 이렇게 노래할 때 우리가 랩으로 할 때가 있죠. 랩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주위 시선이 정말 따가웠지만 부모님이 뭐 찬성 안 했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랩에 소질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랩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와 박수 쳤어요, 혼자. 와 최고라고. 왜냐면 그런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하는 자신이 있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뤄내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공의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성공의 정의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자, 제가 아까 제가 장자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그래서 사실은 장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장자라는 인물은요, 뭐 이렇게 다른 우리 역사상의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그 뭡니까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들하고 조금 틀려요.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추앙받고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인정받고 했다는 건 아니죠. 좀 비참하게 살았던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위인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장자는요,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 그 당시에는 정말 핍박받고 못 살고 먹을 것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장자가
전혀 이렇게 그런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왜 당당했냐면은 장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오랜 기간 전쟁 중이었거든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좀 줄 잘 타고 이렇게 좀 말 좀 잘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좀 호요식하면은 그 이상 성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절이지만 그 시절에 장자는 그게 성공이라고 안 본 거예요. 장자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기준에서 비록 배는 굶고 있고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기가 이뤄놓은 그 어떤 학문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성공을 한 게 자기 딴에는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지금 너무 그렇게 병들고 지쳐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병든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좀 지쳐있을 뿐이지 난 당신들보다는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은 지쳐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당신 실패하지 않느냐, 학자가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장자는 절대 아니다. 난 당신들보다 정신 건강도 더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단지 지쳐있을 뿐이다.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당당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장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도를 터득했잖아요. 도를 터득하고 일가를 이룬 그런 인물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 장자가 맨날 그 저작거리에서 집신 같은 거 팔고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지만 장자의 그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서 그 TV를 통해서 봤던 그 고등 래퍼 고등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퇴를 해야죠. 자기 전문 분야로 가는 거니까. 그걸로 결국 어떻게 누가 압니까?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일 것처럼 보이고 남들 다 가는 학교 안 가도 나중에 더 많이 돈 벌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이 돈인데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 말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아니고요. 그 학생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그 길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랩이라는 자기 랩하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건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일단 랩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그 다음에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의 최고 1순위로 보는 거는 랩 정말 좋아서 하는 걸로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미 성공했어요. 수천억 넘는 그 경쟁률을 뚫고 이미 사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이 기준에 성공이 전부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요 그게 돈이 안 되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소설을 썼어요. 어떤 작가가. 근데 안 팔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공 안 한 거예요. 근데 성공 안 한 걸까요? 정말? 아닙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지만 그 사람은 쓰고 싶은 걸 썼어요. 그럼 자기가 그 소설을 썼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성공한 거예요. 돈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역학이나 역술의 차원에서 볼 때 사주명리라든가 사주명리나 역학 역술의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운도 따라야 됩니다. 돈이라는 게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 못 먹으면은 아니 못 먹고 살면은 자기 꿈을 이룰 수도 없잖아요. 돈도 중요하죠.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분야,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성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설가는 성공한 거예요. 그 고든 래퍼도 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등 래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배틀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참 치열하죠.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학생은. 예. 그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는 비록 굶고 있지만 쓰고 싶은 소설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힘들지만 해내면 희한하게 돈은 따라옵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한 거.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성공을 하는데 하늘이 감동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소설가다. 근데 잠시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엔 성공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고등 래퍼 보세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 랩으로 세상을 평정해 보겠다 나섰잖아요. 나중에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돈이 먼저가 아니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건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만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자기 고유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이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요 이미 성공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뭐가 잘 안 된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한 게 있습니다. 돈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돈에 초점을 맞추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걸 못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어. 내 매일매일 화장실 가는 거 한 40년, 50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화장실 가는 걸 내가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라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책을 읽겠다. 그거를 내가 드디어 하고 있다. 저번 주에 한 권 읽었다. 이번 주도 한 권 읽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 것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정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절에 갔다. 뭐 또 교회에 갔다. 근데 내가 100일 기도를 끝냈다. 그것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자기 겁니다. 자기만의 성공이 성공이지 이 세상의 기준 잣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100일 기도를 성공했는데 돈이 돼야지 성공하지. 100일 기도 했는데 뭐 아직 돈이 안 떨어졌다. 뭐 합격 기원을 하면서 뭐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불합격했다. 시험을 쳤는데 그럼 그거 실패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100일 기도에 성공한 게 성공이에요.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안 나타났죠. 그렇지만 그 100일 기도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성공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뭐 돈이라는 기준에 딱 갖다 붙이지도 마세요. 성공을 내가 오늘 해낼 수 있는 거를 해냈다는 게 성공인 겁니다. 저는 작은 성공도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얼마 벌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이 성공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성공이면 성공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기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년, 아니 거의 30년도 넘었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지만 저는 그쪽에서 성공하는 게 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는 기 에너지라는 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학생 때부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쪽을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기도나 기술연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드디어 이 기가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고 이 온몸에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 손으로 나가는 느낌,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그런데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런 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건 어디 버려도 버려지지가 않은, 정말 내 거예요. 돈은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게 돈입니다. 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누가 뒤통수 쳐가지고 사기쳐도 돈을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시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성공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유튜브 조회수가 막 50만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을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조회수가 높아요. 왜 이게 이런 풍조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망조입니다. 이게 망조가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자기만의 성공을 한 사람은 우리 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성공이 돈으로 연결돼 가지고 뭐 한 천억, 몇천억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대충 농담만 해도 감동입니다. 거기 참가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자기는 뭐 그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감동이고 막 전율이 오더래요. 몸에 전율이.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천억, 몇천억 안 벌었다면 전율이 올까요?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어떻게 뭐랄까요, 모든 프로필 자체를 이렇게 처발라버리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 다른 걸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TV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정말 평생 앓던 지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뭐 풀 뜯어먹고 뭐 하면서 병을 고쳤는데 암을 고쳤대요. 제가 알기로 암을 고쳤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냈어. 이 사람은 어떤 풀이 좋고 이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기는. 그럼 자기는 성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시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만 본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봤거든요. 어떤 자리에서. 다들 이러는 거예요. 뭐 혀를 끄끄차면서 아이고 저 병이 나오면 뭐하냐. 근데 산중에 혼자 살면서 호래비로 저 완전 거지같이 사는데 저게 무슨 성공이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 할아버지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 어떤 의사보다도 중요한 진리를, 의학을 알아내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치료법을 알아냈잖아요. 자격증만 있다고 의사입니까? 병 고치면 의사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병을 고치고 지금 산에서 막 자유롭게 매일매일 산책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죠. 꼭 돈이라는 걸 갖다 붙여야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돈을 일단은 둘째로 하고 자기가 정말 자기 기준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기준에서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그게 성공인데, 그 1차 성공인데, 그게 정말 만족하고 자기가 성공으로 받아들이면 돈은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가 먼저고 뭐가 후라는 거, 선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돈에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이때까지 성취한 걸 생각해 보세요. 성취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예? 자기 스스로 성취한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2차적인 돈도 안 따라오는 게 더 많은 경우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거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경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신 게 많은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나는 이미 성공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따라와야 되고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은 뭐한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손님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끌었는데, 이미 우리는 다 성공했다는 거, 성공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 이 DNA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억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천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공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사에 이때까지도 성공해왔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보면 양손에 있는 이 병균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병균들한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도 성공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의 잣대, 이 돈이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기 거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까지 잘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 가시면 반드시 성공이 더 빛날 것이고요. 2차적으로 돈도 반드시 따라온다. 예, 금전적인 것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예, 요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좀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